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자, 오늘 배울 차례 이제 통계예요, 통계. 드디어 통계로 왔습니다. 자, 통계학은요. 선생님이 뭐 문과생이 돼가지고 대학교를 문과 쪽 일로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 통계는 문과, 이과 전부 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이과생들한테는 이제 공업통계학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대학교 때 배웠는데 공업통계학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통계학을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과생들 같은 경우도 뭐 국문학과 가는데 뭐 통계학을 배운다 이러지는 않겠죠. 그치? 맞잖아? 뭐 내가 영문학과를 갔는데 통계학을 배운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적어도 경상대라고 하죠. 무역학과라든가 아니면 뭐 경영학과 아니면은 뭐 경제학과 이런 걸 전부 다 경상대라고 하는데 대학교 중에서 문과도 이제 인문대가 있고 경상대가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거 그다음에 법학대가 있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 문과 쪽이 가는 그런 문과 계열의 대학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경상대 아까 얘기한 그런데 아니면은 뭐 자기가 정치외교학과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쪽이면 그런 것은 통계학을 아마 배울 거예요. 통계학을 배울 거예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계라는 게 뭐냐? 통계라는 게 여태 동안 나왔던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하는 거죠. 그치? 통계. 우리가 통계 내본다 이런 거 아니야. 자,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모의고사가 1등급을 평소에 맞았던 친구들이 실제로 수능에 1등급을 맞는지를 통계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봤다. 이런 거. 뭐야? 그런 자료들로 인해 가지고 몇 퍼센트 확률로 계속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아니면 수능에서 실전에서도 몇 프로가 1등급을 그대로 맞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확률로 따지면 무슨 확률이 되는 겁니까? 확률로 따지면 수학적 확률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죠? 통계적 확률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대부분. 자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물론 이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다 섞여 있긴 하지만 우리가 통계학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계적 확률이죠. 그죠? 전체 그런 일어난 경우분의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 요거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게 있어요.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통계학을 나가기에 앞서 뭐를 좀 알아야 되냐면 너희들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 분포표 기억나? 또 확률 아니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기억납니까? 자 어떤 식으로 이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 자 우리가 A1, A2, X1이라고 할까? 자 어떠한 별량이 있어요. 별량이라는 것은 각각의 어떤 점수죠. 거기에 별량이 X1, X2, X3 에서 XN까지 있다. 이게 별량이야. 그러면 이렇게 별량이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시오. 평균은 2의 X. 이런 X들의 에버리지. 그렇죠? 평균은 X1부터 XN까지를 뭐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평균이었지? 그렇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시오. 그러면 VX.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어요? 각각의 X1 빼기 평균. 그렇죠? 이거의 제곱. X2 빼기 평균의 제곱. 이게 뭐야 이게? 편차들이었죠? 편차의 제곱에 XN 빼기 평균. 제곱. 뭘로 나눈 거? N으로 나눈 거. 그치?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3포도 얼마나 평균값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는데 맞죠? 그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죠. 그럼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x1 플러스 x2 해가지고 xn의 제곱 이렇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분산이었죠. 그렇죠?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했죠. 흔히 시그마 x라고 쓰죠. 자, 이런 것들 기억납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것들 기억나? 나 중3 때 배웠었는데 중3 2학기 처음 들어갈 때 이거 배우잖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설명하기를 누가 있었는데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수심 50m라고 해가지고 풍덩했는데 죽었다. 왜 죽었냐? 그 50m라는 것은 평균 수심이 아니었다. 그치? 그러니까 평균 수심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되게 얕을 수도 있고 엄청 깊을 수도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린탕으로 죽었다. 다이빙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 값의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분산이나 표현 편차 같은 3포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 했었는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어떠한 x1부터 해서 xn까지의 평균이 x1, x2 해가지고 xn까지의 평균이 m이라고 잡자. 그 다음에 분산이 v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했을 때 셈이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b, axn 플러스 b의 평균은 어떻게 된다? am 플러스 b가 될 것이다. 분산은 a의 제곱 분산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요? a의 절대값 시그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미 다 예전에 얘기를 해줬던 내용들이었죠. 정리를 한번 이렇게 중3 때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이 이산화율 분포에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한다든가 표준 편차를 구한다든가 분산을 구한다든가 이럴 때 기억이 날 거 아니야. 물론 확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좀 다르지만 다 됐어요. 다 적었어. 자, 지웁니다 이제. 지워도 되지? 어? 완기가 됐어? 왕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눈으로 머릿속으로 그냥 한번 읽고 그냥 뭐 저런 게 있었지 이렇게 하려 하지 마. 저 그거에 필기에 너무 많이 없나? 없어? 네? 역시 천재라 일부러 펜을 안 갖고 다니는구만. 아니 그게 아니고 타부심이 나타났다? 아니 원래 필기에도 안 보이니까? 네 그래. 습관이 잘못 들인 거지. 그러면 너가 자주 보는 뭔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좀 더 지나면은 아마
앞으로 세대는 이 책을 거의 안 갖고 다닐 거야. 그렇죠? 책 안 갖고 다니고 거의 뭐 이북 요즘도 많이 그러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다 이제 이런 교과서라든가 모든 게 다 저장이 돼 있어서 그거 펼쳐가지고 쳐다보면서 그치?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치? 굳이 거기다가 저갈 필요가 없잖아.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필기하는 것도 이제 점점 사람들이 글씨를 못 쓰지겠지. 왜 필기보다는 필기할 일이 별로 없게 되니까. 말하면 알아서 필기되고. 뭐 이런 것들. 그치? 요즘도 벌써 핸드폰 같은 경우 나오잖아. 어? 우리 쌤이 그 핸드폰 초창기에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였나? 그때 그 PCS 폰이라고 이제 처음 이렇게 나오고 또 무슨 CD 폰이라는 것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이제 PCS 폰을 새로 이제 친구가 샀어. 근데 뭐라고 말하면은 걸리는 거야. 엄마! 이러면은 엄마한테 걸리고. 막 우리가 그 당시에는 막 신기해가지고. 야! 얼마 똑똑한지 아냐고 핸드폰이. 말하면은 어떻게 그 번호를 기억했다가 걸릴 수가 있지? 막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요즘은 장난이죠? 그런 것은. 말하면 써지기까지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지. 그게 이제 지금 근데 말하면 써지해도 내가 의도하는 써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치? 엉뚱하게 써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어 그 모든 그런 과정이 좀 어설프니까 잘 안 쓰잖아. 그치? 뭐 큐 보이스 뭐 이런 것들 뭐 있어도 잘 안 쓰는데 어설프니까 잘 안 쓰는데 이게 과정이라고 보면 되게 무서운 거야. 지금은 어설프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 뭔가의 기능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뭐 의도하는 대로 얘기를 한 후에 그냥 정확하게. 왜? 그게 이제 무슨 시스템하고 얘기가 되는 거야? 통역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뭔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요즘은 우리가 이제 통역이라고 하는 게 직접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나라의 정상들끼리 만나. 그래서 서로 뭐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야. 서로 이제 통역을 바로 옆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회의 같은 데서는 바로 옆에서 해주기 뭐 하니까 이런 거 뭐 쓰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무슨 막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 수만큼의 통역관들이 그걸 듣고 그 나라 말을 듣고 실시간으로 듣고 그 정상한테 듣는 걸로 우리나라 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야. 말을 해주는 거야. 그 얘기한 걸 듣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완벽해지면은 누가 먼 나라 말로 막 얘기하면 바로 통역돼서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이 돼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너희들이 그래서 영어를 몰라도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 굳이 영어를 몰라도 말이 다 통하겠고. 지금도 현재 뭐가 있죠? 핸드폰 보면 전부 다 뭐 트랜스 뭐 어쩌고 해가지고 다 번역기가 다 있잖아. 기능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여행을 갔어. 우리나라 그 나라 말을 하나도 몰라. 근데 뭔가 말이 통해야 된다면 여기다 대고 내가 일단 글씨로 채팅으로 쪼르르 친 다음에 딱 눌러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리고 그 영어든 어디든 나라 말로 쭉 여기가 뜨잖아. 번역된 것을 바꾼 거를. 그럼 이거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얼마예요? 또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해가지고 딱 물어봐.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거의 영어로 다 나오니까 그 사람이 답해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답해주는 것도 뭘로 답해주면 돼? 그 사람이 하면 내가 알아듣나? 못 알아들어. 그럼 그 사람이 여기다가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까지 번거롭지 않고 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의 마이크처럼 그냥 그렇게만 되는 기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게 그 나라 말로 얘기해야 되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바로 번역해서 얘기가 되고 이거는 그냥 최고죠. 이런 사업은 뭐 대박 나겠지. 물론 지금도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좀 어설프고 그런 거고 그치? 이런 것들 그러면 내가 굳이 영어 모르고 뭐 해도 물론 조금만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더라도 몰라도 여행하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그 정도 것들은. 근데 그게 영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 뭐 베트남 뭐 중국어 아니면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된다면 최고죠. 그거랑 지금 이미 개발하고 있겠지만 그런 거 괜찮죠. 자, 아무튼 무슨 얘기가 같지? 아, 저거 머릿속으로 기억한 그 얘기가 나겠구나. 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제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산확률. 자, 주사위가 있는데요.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서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걸까? 그러니까 곱이면 너무 많고 주사위로 할고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하자.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 자, 그래 이런 것처럼 이런 걸로 한번 해보자. 자, 어떤 거냐면 이산확률 분포라는 것은 자, 이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흰 공 2개와 그 다음에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대요. 오케이? 주머니에 흰 공 2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이 중에서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오는 개수에 대한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오는 개수에 대한 그 이산확률 분포를 의 평균을 구하라. 아니면 여기 있는 걸로 그냥 직접 하자.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흰 공 4개와 검은 공 3개가 있대.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는데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S라고 하고 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3개의 공을 꺼낸다 했죠. 그러면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나요? 있죠?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S라고 했으니까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 하나만 나올 수도 있죠. 흰 공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죠? 3개, 3개까지 나올 수 있죠. 3개의 공을 꺼내니까 이런 경우를 이렇게 표로 만들라 이거야. 오케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 그래서 얘네들이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 확률 변수 1이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확률 변수. 아까로 따지면 얘를 뭐로 보면 되냐면 얘를 별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일반 통계학에서는 통계에서는 별량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얘네들은 별량으로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일단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이 있겠죠. 이게 뭐냐면 PX야. 그러니까 X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밑에다 적어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죠? 전체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는데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검은 공 3개에서 3개가 다 뽑힌 경우죠. 이거란 말이야. 7 컨비네이션 3분의 3 컨비네이션 3. 이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맞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 7개 중에 3개를 뽑는데 흰색 공 4개 중에서 하나가 뽑혔고 그 다음 3개 중에서 나머지 2개가 뽑힌 거죠. 총 3개 중에서. 이렇게.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뭐야? 7 컨비네이션 3개.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흰 공 4개 중에 2개가 뽑혔고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가 뽑혔고 검은 공 3개 중에서. 마지막 것은 7 컨비네이션 3분의 뭐야? 다 흰 공 4개 중에서 3개 뽑혀버린.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이러한 확률들, 각각의 확률 변수들의 확률들의 합은 얼마가 될까? 1이 되겠죠. 전체 경우니까.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빼고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에 대한 확률의 합은 1이 된다. 됐어요? 자,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자,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 x의 확률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라. 지금 선생님이 나타낸 게 이 표로 나타낸 거야.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라. 2개 이상 나올 확률이란 것은 뭐하고 뭘 구하라는 얘기야? 얘 플러스 얘를 해라. 이런 얘기죠? 맞죠? 이렇게 표현된 놈을 이산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 플러스 얘 한 개, 2개 이상 나올 확률이죠? 2개 이상 나올 확률. 2개 나오거나 3개 나오는 거.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씁니까? 자, 우리가 뭐야? 총 몇 개? 흰 공 4개 중에서 흰 공이 몇 개 나올지 모르지. 이게 x인 거죠. 0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 있어. 그치? 뭐 4개 중에서 흰 공이 x개 나왔다고 치면 뭐는 검은 공 3개 중에서는 몇 개 뽑혀야 돼? 총 3개를 동시에 꺼낸다고 했으니까 3-x개 뽑혀야죠. 그래서 얘 2개 뽑았으면 얘 하나 뽑아야 되고 얘 3개 뽑았으면 얘는 빵개 뽑아야 되고. 그쵸?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질량,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된다. 뭐가? 얘네들의 확률이니까 7개 중에 3개를 뽑는 것 중에서 아까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고요. 얘를 갖다가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그래프를 써보면 얘는 765 321 분의 얘가 43 해가지고 어디까지 와야 될지 모르잖아. 얘도 어디까지 와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x번이니까 여기서 쭉 나가고 곱하기 얘는 얼마? 3-x라고 되니까 얘도 모르는 거지. 그쵸? 근데 확실한 것은 얘가 x를 그래서 얘를 팩토리얼로 많이 고치는 거야. 계산을 하면. 우리가 n 컨비네이션 r 그랬을 때 팩토리얼로 고치면 얼마였어요? n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렇게 됐었죠? 왜? 요게 n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이 뭐였어요? 이게 커뮤테이션이고 곱하기 r 팩토리얼 나누는 게 저거니까 그런 식으로 고쳐가지고 뭐 얘기가 됐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생기면 없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라 라고 하면은 0개일 때 얼마 1개일 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가 확률이고 얘가 x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고 2개 이상은 아까 2개 더한 거 이게 이제 뭐가 된다? 2 이상의 확률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이산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 이산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것을 이산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약에 이제 구하려면 여기처럼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확률 변수를 여기다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 쭉 나열을 하고요. 각각 그들에 대한 확률들을 밑에다 나열을 해.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거의 값은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산확률 분포의 이제 평균을 구하시오. 분산을 구하시오.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건데 평균은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는 게 이제 아니라 그거는 일반적인 어떠한 수량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는 걔네들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것들의 합, 뭘로 나누지 않아요. 왜? 얘 자체가 어차피 분수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이 평균이 된다는 얘기야. 합의 평균이 된다는 얘기야.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거였냐면 기대값이라는 것은 중학교 때 안 배웠지? 그죠? 자, 이런 데가 있어요. 자, 나중에 이제 우리 왕기가 슈퍼를
차렸어요. 근데 초창기에 차리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 그리고 왕기가 저걸 했어. 그 이벤트를 하나 했어.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 복권, 행운의 복권 이렇게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총 어, 1000장을 만들었는데, 복권을 만들었는데, 자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나머지는 꽝이야. 1등한테는 현금 100만 원을 준대요. 상금이죠. 2등은 몇 명이 있냐면 2명이 있다고 칩시다. 2등한테는 50만 원씩 줘. 각각. 그 다음에 3등은 10명을 뽑는데 10명 각각 10만 원씩 주기로 했대. 그리고 나머지는 꽝이야. 꽝. 빵원이죠. 그리고 이거 한 장, 이 복권 한 장을 1000원씩에 구매하게 시켰어요. 자, 거기를 지나가던 우리 준원이가 수학 좀 했어. 이걸 보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분석? 자, 이렇게 걸렸다면, 실제로 이렇게 걸렸다면 우리 준원이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게 맞을까? 100만 원을 주고 이 복권을 다 사버리면 되죠. 복권 다 사는데 얼마야? 100만 원. 그쵸? 어차피 그 안에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다 있잖아. 그럼 얼마를 버는 거야? 200만 원 버는 거네. 그냥. 총 걸린 상금이 300만 원이니까. 그죠? 이렇게 준원이가 똑똑하다고. 그런데 이제 아무튼 우리가 이게 이제 그렇게 예측하기가 힘들어. 너희들 뭐 로또라든가 이런 걸 예측하기 힘든 것처럼 이게 예측하기가 힘들다면 우리가 이 상금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보면 돼요. 우리가 원래 얘 평균적인, 내가 이 복권을 사기 위한 평균적인 돈이 얼마죠? 1000원이죠? 1000원이죠? 그리고 이 상금에 대한 기대값이 1000원보다 크면 사는 게 좋지. 1000원보다 적으면 이거를 하나 샀을 때의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인 거야. 그게 꽝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확률로, 수학적 확률로 우리가 얼마냐를 이제 해보는 거죠. 자, 어떻게 계산하냐? 총 1000장이 있을 건데 1000장 중에 1등이 한 장 있겠죠? 그럼 1등 당첨된 확률은 얼마야? 1000분의 1이잖아요. 곱하기, 이게 그때의 확률이고 그때의 상금 100만 플러스 2등 당첨된 확률은 얼마죠? 어차피 2등 당첨된 것을 1등 당첨된 걸 빼야 돼, 안 빼야 돼? 상관없죠? 그냥 어차피 1000장 중에 2장만 2등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0분의 2야. 오케이? 곱하기 50만. 맞습니까? 봐봐, 이게 변수고 나올 수 있는 상금의 확률 변수고 얘네들이 거기에 대한 확률들이잖아. 그치? 플러스 3등 얼마? 1000분의 10 곱하기 10만원 플러스 이제 1000분의 나머지 해야 되는데 곱하기 어차피 상금이 0이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0 곱해봐요. 그럼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입니까 이거? 100만원 1000으로 나누면 1000 플러스 이거 하면 50만원 나누면 이거니까 500, 1000이네요. 그쵸? 플러스 10만원이니까 마찬가지로 1000. 저 얼마? 기대값이 3000원이나 되죠? 얘는 무조건 복권 이거 사면 3000원,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을 주고 사면 3000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거니까 무조건 사야죠. 알겠어? 이런 이벤트라면 무조건 사야 돼. 근데 우리 그러면 왕기가 바보라서 이런 이벤트를 했을까? 아니죠. 아까 그랬잖아. 장사가 초창기하고 이벤트성이라고 했잖아. 왜? 이벤트성으로 하는데 그거 갖고 팔아먹어서 이익 남기려고 하면 안 되지.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일부러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왕기는 이런 제약 조건만 두면 되죠. 자, 1000장인데 한 사람이 한 장씩만 구매할 수 있다.
그죠? 한 사람이 한 장씩만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다 사는 일은 없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는 1000명이 이 가게에 방문을 만드는 거죠. 일단은 그죠? 그런 목적으로 왕기가 그렇게 한 거지. 준원이는 이제 지나가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이게 기대값인데 이 기대값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이산확률 분포의 평균 값이다. 왜? 아까 이거를 이산확률 분포를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빵원 얼마? 빵원 그 다음에 상금으로 저거 확률 별수면 10만원 100만원 아니 50만원 100만원짜리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얘의 확률이 1000분의 빼면 얼마야? 10, 11, 12, 13 빼니까 987 얘는 확률이 1000분의 10 1000분의 2 1000분의 1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게 이상률 분포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의 합 이게 이거죠 아까 이게 기대값이라고 했잖아 그치? 기대값이라고 했잖아 이 기대값이 원래 이 내가 하나 투자했을 때 사는 돈보다 크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기대값이 이 이상률의 평균이 된다 알겠어요? 이렇게 기대값이 곧 평균이다 이런 얘기야 분산표현 편차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알겠니?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중에 팔고 있는 뭐 주택복권이라든가 로또라든가 연금복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값은 대략 반절 정도 가격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에 산다면 기대값이 얼마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50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사는 즉시 일단 걔가 이건 1000원을 내가 주고 500원짜리를 사는 거와 똑같은 거야. 복권은.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래서 너네 로또 보면 그냥 로또라고 돼 있어. 무슨 그 앞에 뭐라 써져 있어? 나는 로또. 아, 너희는 사본 적이 없구나. 나는 로또. 이게 돼 있죠? 이유가 무조건 수익금이 창출되는 게 확실한 사업이라는 얘기지. 왜? 아니 사람들이 500원짜리를 1000원에 사가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이 500원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또 사업부에서는 그 수익이 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 이런 도박이 수익이 난다는 걸 알고 있고 사람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야? 불우한 이웃이나 이런 데다가 로또에서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명목하에 돈을 벌고 있죠. 어? 다 지원을 하겠어? 당연히 안 하죠. 그래? 그래서 나는 로또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럼 뭐 모르지 지원을 얼마나 하는지는. 근데 뭔가 돈 안 되는 사업을 뭐 하겠니? 비영리 사업이 아닌 이상. 그리고 거기에 이제 로또 그러면은 판매점들이 왜 그걸 팔겠어? 돈을 버니까 팔겠지. 맞잖아. 각 가게마다 로또 판매점 있는데 걔네들이 미쳤다고 돈도 안 되는데 거기서 뭐 로또 팔고 있겠어? 다 돈이 되니까 파는 거죠. 그치?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저걸 하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산화율 분포다. 알겠니? 자,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 이산확률 분포는 무슨 그래프가 됩니까? 우리가 굳이 따지면 뭐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거의 그런 그래프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x1, x2, x3 그래서 얼마? xn에 따른 그러니까 이제 확률 변수 x의 좌표고요. 이쪽은 뭐겠어요? pxi 즉 그들의 확률에 대한 이런 막대 그래프가 되버리죠. 딱 그때의 값, 그때의 값, 그때의 값, 그때의 값 이런 것들만 있는 겁니다. 그때의 확률, 그때의 확률, 그때의 확률, 그때의 확률, 그때의 확률. 이해돼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띄우게 된다. 됐니? 얘네들을 표현한 확률을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할 뿐이고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는 이상률 분포는 그때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각각 x1, x2에서 xn까지 쭉 사건이 연속적으로 있는데 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언제
뒤에 이제 가서 배우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딱 끊어 있죠. 그 사건이 딱딱 끊어져 있잖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잖아, 얘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이산 확률 분포의 어떤 확률의 성질을 보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변수의,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은 1을 당연히 넘을 수가 없죠. 그치? 0보다 작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확률들을 다 더하면 아까 1 된다. 이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P 이거의 확률과 이거의 확률은 각각에 이렇게 더할 수 있다. 알았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잠깐만, 지금 아까 마이크 테스트를 했던가?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자,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얘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걸 따르고 있대요. k 값을 모두 구하라. x는 1, 2, 3, 4, 5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무슨 소리?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얘가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 x에 따른 x가 x라고 했습니다. 얘가 1, 2, 3, 4, 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p의 이거라는 얘기는 개입 확률 px 그쵸? 1일 때 얼마예요? k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2일 때 k분의 2, 3일 때 k분의 3, 4일 때 k분의 4, 5일 때 k분의 5라는 이러한 각각의 별량들에 대한 확률을 갖는다는 얘기지? 근데 아까 뭐라 했죠? 얘네들 다 더하는 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1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다 더하면 k분의 1, 2, 3, 4, 5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얼마? 15? 그죠? 6, 12, 13, 14, 15 그죠? 이것이 1이 돼야 돼. 따라서 k는 15였다. 이게 계산한 거 아니야. 그죠? 확률들의 합은 1이 되니까. 알겠나요? 다음 두 번째. 자, 확률 변수 x 다음 표와 같을 때, 자, 이거 2a보다 x는 크거나 같다를 구하여라. 알겠어요?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 확률을. 알겠죠?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 그럼 a가 뭔지 알아야지. a가 얼마야? 더한 게 1이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얼마야? 8분의 3, 4, 5 플러스 a가 1이어야 되니까 a는 8분의 3이었다. 맞지요? 그러면 자 8분의 3의 2배를 한 게 얼마야? 4분의 3보다 큰 것의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 4분의 3보다 커 안 커? 작죠? 얘 4보다 3보다 커 안 커? 크잖아. 1이니까. 맞지? 이해돼요? 4분의 3보다 크잖아. x라는 놈이. 이게 x가 얘잖아. 얘가 4분의 3보다 큰 놈. 그러면 얘도 크고 얘도 크고. 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얘네 셋의 확률의 합을 구하라. 라고 물어본 거지? 얘가 8분의 3이었고 얘가 8분의 3이었고 얘가 8분의 1이니까 8분의 7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 아까 이건 했지?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좀만 연습을 해보세요. 이 두 문제 다 해보고요. 72, 73 둘 다 해보시고요. 70번만 해봐라. 자, 봅시다. 이번에는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값 표현자. 아까 기대값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
평균. 오케이? 이상률 분포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산확률 변수하고 다른 거하고 이제 구분을 굳이 하자면요. 이산확률 변수는 말 그대로 확률 변수가 서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것처럼 1.1, 1.2 이런 게 쭉 도중에 이 사이에 대한 어떤 값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것을 이산확률 분포라고 얘기해요. 딱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는 1일 때, 2일 때 이런 건 없고요. 1에서 2, 4일일 때, 2에서 3, 4일 때, 3에서 4, 4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연속 확률 분포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즉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부터 해서 12까지 1, 2 이렇게 있는데 눈금이 딱 2에 있을 얘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데 2에 있을 그런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에서? 1에서 2 사이에 있을 확률 이런 것은 가능하지. 왜? 기하학적 확률이니까. 전체 원의 넓이분의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 부채꼴의 넓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바늘이 딱 이런데 딱 이렇게 딱 있을 경우는 없단 말이야. 이건 넓이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속 확률 분포인데 그럴 때는 이렇게 구간으로 얘기가 될 거고요. 얘는 구간이 아니라 딱 그때에 대한 얘기만 나오죠. 그치? 자, 첫 번째.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또는 평균은 EX라고 표현이 되면 분명히 얘기했지만 곱하고들의 합. 됐어요? 이걸 뭐 또 다시 뭐 얘네들의 개수의 n으로 나누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왜? 확률 자체가 어차피 전체 개수분의 뭐시기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이미 나누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평균 이렇게 구해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분산 두 가지 방법이었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즉 어떻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여기다가 이렇게 표가 1, 2, 3, 4, 5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얘가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2. 그럼 얼마야 돼? 3, 6이니까 10분의 얼마야? 4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평균이야? 뻔히 3일 거야, 평균은. 쌤 어떻게 이렇게 평균을 빨리 구했어요? 자, 참고로 이 확률들이 지금 뭘 이루고 있죠?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면 얘네들의 그냥 평균이야. 알겠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면 1, 2, 3, 4, 5의 평균이 얼마야? 그냥 3이죠. 알겠어요?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야. 실제로 해보면 10분의 1, 10분의 4, 10분의 얼마? 4, 3, 12. 10분의 얼마야? 이게 2하고 4, 8. 10분의 5죠? 그럼 얘네들을 계산하니까 10분의 얼마 돼요? 이렇게 하면 20, 30. 그러니까 3 맞잖아. 맞죠?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갔다면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면 돼요. 쌤, 얘가 이 간격이 달라도요? 간격이 달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3, 4, 5, 8. 뭐 이렇게 돼 있어. 간격이 지금 다르죠? 다른데 얘가 좌우대칭이다? 그러면 얘의 평균 구하면 돼. 알겠어? 꼭 이게 1의 간격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평균을 구했다면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에서 뭘 뺀 거? 평균, m이라고 하면 평균을 뺀 거. 그게 편차죠? 얘에서 평균 뺀 거. 얘에서 평균 뺀 거. 이거를 뭐 한다고?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이라고 했지? 제곱을 한 다음에 얘 곱하면 된다. 제곱한 거 이렇게, 제곱한 거 이렇게, 제곱한 거 이렇게, 제곱한 거 이렇게. 의 합을 하는 거다. 알겠어요? 그 말이 원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에 제곱한 거 한 다음에 그때의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알겠어? 이게 분산이다. 근데 이런 방법 말고 또 뭐 있었죠? 각각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제곱한 다음에 곱하고, 제곱한 다음에 곱하고, 제곱한 다음에 곱하고, 제곱한 다음에 곱하고를 한 다음에 이거죠 이게 빼기 얘 평균 구했었지? 평균의 제곱을 빼도 분산이다. 오케이? 자, 아까 평균 3이었지? 평균 3이었지? 아까 쌤이 여기다 1, 2, 3, 4 했을 때. 그러니까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2, 10분의 4 이거였어. 자,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1에서 3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에 제곱한 다음에 10분의 1. 이거에서 이거 뺀 거 마이너스 1에 제곱한 다음에 10분의 2. 점점점 해서 마지막으로 5에서 3 빼면 2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해도 분산이지만, 맞죠? 이렇게 해도 분산이지만 예의 제곱 각각의 별량의 이게 평균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5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1. 이게 제곱의 평균이지? 맞습니까? 제곱의 평균이지. 너희들 지금 원래 평균이라는 것은 아씨 5개로 나눠야 되는데 왜 나누지 않지? 확률을 그냥 곱한 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에서 빼기 평균이 아니라 3이었으니까 3의 제곱. 이렇게 해도 똑같이 분산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일단 루트를 씌우면 표현 편차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뭘로 전체 개수로 나눠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확률을 곱해주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분산을 왜 V라고 셈을 쓰냐? 밸런스, 그쵸? 이거의 약자여서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만약 걔네들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각각의 평균과 분산과 표현 편차가 나왔다면 이런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현 편차는 이거 이미 얘기했죠? a 곱하기 평균 플러스 b, 그죠? a의 제곱 분산, a의 절대값 시그마,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치? 예전에도 그랬던 거 기억나죠? 그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1, 2, 3, 4, 5 아까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걸 x라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확률들이 나왔는데 평균 분산 표현 편차 구했다고 쳐.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3x 플러스 5, 이 x는 여기서 확률 변수 x,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3 예의 평균, 아까 3이었죠? 플러스 5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알겠죠? 얼마? 9, 14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분산 마찬가지, 표현 편차 마찬가지로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자, 이 평균의 경우는요. 2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것들의 평균을 구하라라고 하면 평균은 따로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오케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놈이 뭐라고 나왔을 때 얼마? a 상수니까 a의 2의 x의 제곱 플러스 b 2의 x 플러스 얘는 2의 c 해봐야 어차피 얘는 변수가 아니니까 그냥 c죠. c가 변수가 아니니까 그냥 c죠. 그럼 무슨 소리냐? 얘가 뭘 얘기하는 거야? 제곱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이 뭐야? 1, 2, 3, 4, 5 있으면 얘 제곱하고 얘 곱한 거,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얘 곱한 거의 합. 그게 제곱의 평균이죠. 분산 구하는 과정 중에 있었잖아. 그치? 얘는 이거에 그냥 평균 구하는 거. 이런 것들로 따로따로 갈 수도 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필수예제 4번하고 이 시간이 좀 애매하네. 하나만 해볼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몇 시라고? 2시 잠깐. 아니다. 잠깐. 3시 20분이니까 2시 그때가 아니지. 이씨. 그럼 큰일 날 뻔했네. 너 몇 시 끝난다 했지, 영어? 1시 반. 몇 시, 뭐, 가까워해서? 1시 40분이다. 2시 40분이 아니라. 1시 40분에 해야 3시 20분에 끝나죠? 1시간 끝나면. 1시 40분이야. 1시 40분. 그래서 너네들은 1시 40분에서 3시 20분까지 수업 듣고, 뭐 시골 갈 사람은 시골 가고, 그러면 된다고.
올 수 있지? 그치? 조금 늦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치? 어떻게 시간이 딱 알아야 걸렸네. 영어 바로 듣고 딱 아니 그냥 딱 바로 듣고 뭐 놀든지 뭐 가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계속 기다렸다가 또 와야 돼. 늦게 하면. 자, 이상의 변수의 기대값.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동전을 두 번 던진데 앞면이 나올 때마다 뒷면이 나올 때마다 이만큼의 상금을 받는데. 그러면 이 시행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금의 액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상금의 x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x의 기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지? 근데 확률 변수 x를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 따로 그냥 우리가 x1이라고 따로 잡을게요. 이것은 뭘 얘기할 거냐면 앞면이 나올 때 뒷면이 나올 때 이만큼의 상금을 받는다고 했죠. 두 번 던지는 시행이라고 했어.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그러니까 뒷면이어도 상관없어.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몇 번 나올 수 있죠?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최대 두 번까지 나올 수 있죠. 에 대한 확률 변수를 따로 구하라고. 오케이? 이거를 그냥 x라고 할게. 이것을 x라고 할게요.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뭐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뭐의 평균 구하는 거야? 앞면을 x라고 했어. 그쵸? 0개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100x 맞죠? 나올 때마다 이거니까 100x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0원의 상금이니까 얼마? 20 뒷면은 몇 개 나와? 앞면이 x개 나오면 뒷면은 2-x개 나오겠죠. 이것의 평균을 구하라고 물어보는 거지 사실. 맞습니까? 이해돼요?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의 평균을. 그럼 100x 마이너스 20x니까 80x 플러스 40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우린 뭐만 알면 돼? 이거에 대한 평균만 알면 여기다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왜? ax 플러스 b꼴이니까. 이거의 평균 구하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해돼요? 어떻게 푸는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균을 봅시다. 0, 1인데 0개 나오는 게 어떻게 된 거야? 동전 두 개를 던진 거 시행해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4분의 1이죠. D 이렇게 나올 때 아니야. 맞지? 하나 나오는 것은 4분의 2. 얘는 4분의 1. 맞습니까? 답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보니까 좌우대칭과 얘의 평균은 얼마야? 1이죠? 굳이 이거 이렇게 안 곱해봐도 그치? 1이야. 평균 1이야. 뭐해? 2x가 1인데 이걸 구하라고 한 거야. 지금 이걸 구하라는 거야.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 물어본 거잖아. 기대값 구하라. 그러면 80 2x 플러스 40 이렇게 봐도 되니까 그러면 1이니까 8, 90, 10, 120원. 오케이? 다 120원이지? 맞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 동전 앞면이 나오는 것에 대한 또는 뒷면이 나오는 걸로 해도 마찬가지죠. 놈을 x로 놓고 이것을 구한 다음에 지금 거기에 어떤 뭐 포상금을 걸었잖아 또 앞면이 나올 때 이렇게 되고 뒷면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이걸 물어보는 것이다. 이거 이렇게 풀어버릇 안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아씨 이걸 어떻게 표로 만들지? 왜 앞면이 나올 때 100원, 뒷면이 나올 때 20원 이런 표를 이상률 분포로 너희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물론 이럴 수 있지. 이거 표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얘를 굳이 x로 놓고 상금의 x를 x라고 놓으면 자 앞면 두 개 나왔어. 얼마야? 200원 되겠죠. 맞지?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왔어. 120원. 그치? 그 다음에 뒷면 두 개 나왔어. 40원. 이렇게 잡아야죠 그때는. 맞죠? 그럼 얘 확률이 얼마야? 왜 확률이? 4분의 1. 얘는 4분의 2, 4분의 1.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 버릇하잖아요.
이 문제가 이렇게가 아니라 다르게 해서 바뀌어버리잖아. 좀 더 복잡하게 이런 말이 나오잖아. 못 풀어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은 너무 할 게 많으면 못 풀어요. 왜? 봐봐. 만약에 얘가 2번 던지는 시행이 아니라 5번 던지는 시행이라고. 5번 던지는데 앞면을 읽으면 얼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 이 종류가 겁내 많죠. 왜? 앞면 5개 나오면 500원부터 해서 500원, 그 다음에 420원, 그쵸? 그 다음에 340원, 뭐 이거 다 해야 되잖아 또. 근데 여기서는 그냥 0, 1, 2, 3, 4, 5 이것까지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쵸? 얘네들 확인 쓰고 그거 한 다음에 아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거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이런 데다가 쏙 집어넣으면 끝이죠 그냥. 그치? 이런 부분. 알았어 여기까지.